자, 지금부터 소대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20번째, 자, 고전 산문이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작할 작품 같은 경우는 그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서 미래에 담겨있는 이러한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웅 군담 소설에 이러한 속한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웅적인 일대기에 바탕을 둔 그러한 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 정리를 한번 먼저 살짝 하면서 그러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있어서 갈래는 우선은 뭐 고전 소설인 건 뻔한 거고요. 자, 그 중에서도 자, 이거는 한글로 쓰여진 이런 국문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영웅소설로서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군담소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자체가 굉장히 전기적이에요. 전기적인 이러한 성격을 갖다가 지니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웅이 일대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그러한 글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대기적인 이러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글 같은 경우는 뭐 고전설이기 때문에 시점이야 뭐 전적 작가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할 수 있고, 주제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는 영웅의 활약상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는 영웅의 활약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적이면은 아무래도 영웅 군담 소설을 모티프로 얘기를 갖다 진행하고 있고, 자, 그다음 부분적으로 이런 갖다 변형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적이면 크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아직은 보이는 건 없는 것 같고, 왼쪽에 작품 미리 보기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구체적인 창작 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소설이다라는 측면 나와 있고요. 천상기와 지상기 이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징적인 면이 정기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소대성이란 영웅이 일생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용왕의 아들 소대성이 지상에서 영웅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에 군담 소설의 특징이 가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흥미진진하게 그려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이 아무래도 영웅 소설이기 때문에 그 영웅 소설 일대의 구조에 대한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줄거리와 같이 인물적인 측면과 맞춰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글에 있어서 처음 이 탄생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탄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영웅 구조이기 때문에 고귀한 혈통을 갖다 지니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글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은 바로 중국 명나라 병부상서를 지낸 소양이 아버지가 됩니다. 바로 병부상서인 소양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처럼 병부상서라고 하는 어떠한 직책을 지닌 그러한 인물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보게 되면 하나의 고귀한 혈통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이한 탄생을 갖다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글에 있어서 나와 있는 그 대성이라는 인물 자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게 되면은 이 인물은 이제는 그 동해 용왕의 아들입니다. 이 자체가. 그죠? 자, 그래서 소대성이라는 인물 자체가 동해 용왕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이제 비를 갖다가 잘못 내린 죄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지금 내려가서 있는 인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보면은 어쨌든 용왕의 아들 출신이라는 측면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적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기이한 출생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려서 이제 비범한 능력을 갖다 보이다가 그러다가 부모가 또 일찍이 이렇게 세상을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기를 갖다 겪게 되죠. 바로
부모의 일찍 죽음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아가 되게 됩니다. 본인 자체는 고아가 돼서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품팔이 걸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바로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조력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조력자 첫 번째 바로 누구?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중간에도 내용 한번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소양의 친구입니다. 위에 나오는 아버지 소양의 친구 바로 이승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승상이 이제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는 소대성을 갖다가 월명상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장면이 우리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소대성을 발견한 이후에 그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 그리고 이승상에게는 바로 누가? 딸이 있습니다. 자, 그 딸이 이제 누굽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책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바로 최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자, 이 인물과 이제는 약혼을 갖다 이제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반동 인물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반동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그 이승상의 부인, 그 다음에 새 아들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살짝 한번 적어볼까요? 반동 인물로 치면은 이승상 아내와 새 아들. 그래서 이승상 아내와 새 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 나오는 소대성이 이 아무래도 고아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최보아의 이러한 그 약혼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죠. 아, 또 그러는데 하필 또 이러한 일에 이승상이 갑자기 또 세상을 뜨게 됩니다. 세상을 뜨게 되니까 이제 자객을 보낸 대성을 죽이려 하죠. 그런데 대성은 또 여기서 이제 습격을 피하고 간신히 그러면서 돌아다니다가 또다시 영보산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보산 청룡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누구? 노승을 갖다 이제 만나게 되죠. 그 두 번째 조력자 노승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노승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병법과 바로 무술을 갖다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원래는 따지고 보면은 이승상이라는 인물이 죽고 나서 사실 이 본인 자체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여기서 일찍 죽고 그리고 꿈을 잃고 고아가 돼서 돌아다니면서도 그 이승상이 또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 나서 굉장히 본인 자체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손놓으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바로 이 노승을 만나서 또 우연치 않게 병법과 무술을 배워서 굉장히 한층 더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는 여기에 있는 바로 채봉입니다. 여기 채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인물이 채봉이죠. 미안합니다. 채봉이라는 이 인물 자체를 이제는 보게 되면은 이 채봉과 딴 데로 이제는 그 시집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물 자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채봉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여기서는 자신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이런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고 괴성이 돌아오기만 끝까지 기다리는 이런 인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에 있어서 채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주체적인 바로 여성상을 보여주는 이러한 여인이 바로 채봉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체에서. 자, 그렇지만 어쨌든 채봉은 이제 지금 이제 노승에게 가서 여기서 병법과 무술을 갖다가 5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나서 자, 그런 와중에 이제 호국이 바로 중원을 침공할 것을 갖다 예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승에게 있어서 보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승상이 이러한 그 꿈을 꾸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좀 이따 중량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또 이승상에 대한 꿈을 꾸고 이승상과 만나게 되는 그리고 이승상에 있어서 이제는 또한 그 하나의 갑주를 얻게 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 갑주와 그 다음에 노승에게는 보검을 땅에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 노음으로 인해서 이런 또 이 용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검과 그다음 갑주와 그 다음에 이 용마 말까지 이제 얻게 되니까 장수로서의 모든 걸 다 이제 꾸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성이 적군을 갖다가 이걸 굉장히 격파를 하고 그다음 황제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조력자에 의해서 이제 다시 위기 상황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황제를 갖다가 이렇게 구출하고 전쟁에 있어서 승리. 전쟁에 있어서 이러한 승리를 갖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자체는 바로 어때요? 위기에서 탈출하는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죠. 자, 위기에 탈출하는 이러한 비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가 굉장히 기뻐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 다음에 대성을 대원수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성은 다시 호국왕을 갖다가 이렇게 항복시키는 이러한 또 일을 벌이고 되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대성은 이제 채봉을 다시 맞이해서 인연을 맺고 그리고 또 이제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갖다 짓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탄생부터 하나의 쭉 모습 자체가 전적으로 영웅소설의 일대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나 영웅소설이든 이러한 그 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인물에 대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인물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본다면은 소대성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용왕의 이러한 그 아들 출신으로서 비를 잘못 내려서 지금 인간계로 내려와 있는 하나의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인간계에 내려와서 갖은 고생을 갖다 겪다가 마지막 영웅이 된 인물, 그러한 인물과 같이 부부가 되는 게 바로 누구다? 바로 여기 나오는 채봉이라고 하는 이러한 딸이다 라고 하는 측면 볼 수 있고요. 자, 어머니 계략 때문에 결혼을 못할 위기에 처했지만 자신의 주체적인 여성상에 의해서 끝끝내 마지막에 이렇게 소대성과 재회해 결혼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인물과 이제 같이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누구? 이승상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노승의 인물이 여기 2명 나와져 있습니다. 이승상이라는 인물 자체는 어쨌든 소대성의 이러한 비범한 인물임을 갖다가 나중에 알게 되겠고요. 이게 인물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그때 겉모습에 이러한 치우치지 않고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굉장히 추레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한 모습에 치우치지 않고 그의 눈빛 그리고 또 그의 댐댐이를 갖다 보고 그 다음에 그를 갖다가 이제 자신의 이러한 딸과 혼인시켜주기로까지 하는 그러한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반동인물이 있죠. 자, 지금 현재 바로 나오는 이승상의 아내와 세 아들. 이승상의 아내 같은 경우 뭐 굉장히 따지고 보면 이러한 세 아들 같은 경우가 같이 계략을 꾸며서 여기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대성을 갖다가 내쫓는 이러한 모습까지, 뭐 내쫓는다기보다는 뭐 도망치게 만드는 것 같긴 하겠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대성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인 이러한 다른 영웅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신의 이러한 그 인생에 있어서 2번이나 이러한 그 진정한 아버지와 그 다음에 양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인물들까지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겨이라는 그 생활을 보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학업도 전폐하고 무기력하게 살던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그 하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것을 갖다가 잘 초월하고 이겨내서 끝내는 마지막에 이렇게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모습 자체가 다른 영웅적인 이러한 그 모습들은 그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비범한 모습을 바탕으로 그걸 남들 시게 하고, 그렇지만 그걸 끝내 이제 밖에 나와 다시 한번 그것을 이겨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어려서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좀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책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 처음 126페이지와 12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소대성과 이승상의 만남이 처음에 담겨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난에 있어서 다시 조력자의 만남을 통해서 또한 이걸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같이 보면서 또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일은 승상이 이렇게 술에 취하시어 책상 위에 잠깐 졸더니 문득 봇바람이 이끌려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승상이 평소에 고기도 낚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조대라는 건 낚시터를 얘기하고요. 의에 상사로운 기운이 어려 있고요. 청룡이 조대에 누웠다가 승상을 보고 뭐 이렇게 고개를 갖다가 들어 소리지르고 반공에 솟아오르니까 깨보니까 일장 춘몽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승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바로 뭐가 나왔어요? 자신이 자주 가는 이런 낚시터 바로 거기 나왔고 낚시터에 누가 지금 누워 있었다? 바로 청룡이 누워 있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청룡이라는 것 자체는 딱 누굴 갖다 얘기하겠다? 네, 바로 이것은 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놀랐죠. 그래서 그 밑에 심신이 황홀해 죽장을 입고 월령산에 지금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아이가 잠을 자고 있네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이런 말 나옵니다. 자, 거기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귀밑을 덮었으며 검은 때 줄줄이 흘러 두 뺨에 가득하니 그 추레함을 측량치 못하나. 자, 다시 말하면 그 아이의 바로 이 대성이란 아이의 자 외양 묘사가 들어있어요. 외양 묘사가 있는데 어떻다? 추레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측량치 못하는 그 중에도 은은한 기품이 때 속에 비치거든. 자, 추레함 속에서도 뭐가 비친다? 이와 반대로 은은함이 비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은은함이라고 하는 측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성의 바로 비범한 인물들, 비범한 이러한 내면을 갖다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겠죠. 자, 그러니까 비범한 내면을 갖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외양이 추레한 것 자체가 그의 인물됨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승상은 이러한 그 대성의 인물됨을 지금 파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를 깨우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아이를 기다렸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런 말 합니다. 형산 백옥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구야 보배인 줄 알아보랴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형산 백옥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자, 형산 백옥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형산에서 이렇게 나는 백옥, 굉장히 그러니까 어질고 이렇게 착한 사람을 갖다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형산 백옥이 어질고 착한 사람이니 이는 또 누구겠습니까? 역시 대성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자체가. 자, 그래서 형산 돌 속에 섞여 있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러한 백옥이 돌 속에 섞여 있다. 네,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 자체에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뭐 분계 일학이라고 하는, 그죠? 닭 속에 닭의 무리 속에 한 마리의 학이다 라고 하는 바로 요 한사성어가 떠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보랴, 알아볼 수 있겠느냐, 자기가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칭을 썼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서리법, 서리적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여상의 자취 조대 이권만은 그를 알아본 뒤, 자, 알아보니라 문왕의 그림자 없고 와룡은 남양에 두었을 때 삼고초려한 유광석의 자취는 없으니 어느 날에 이렇게 날 알아볼 수 사람이 있었겠느냐. 자, 그래서 지금 자신을 알아보는, 자신의 인물됨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뭘 통해서 얘기했습니까? 지금 현재 여상이라든지 혹은 문왕, 그 다음 와룡, 그리고 이러한 그 유황수, 뭐 이런 것들은 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을 알아봐주는 이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뭘 통해서? 바로 중국의 고사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인물됨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래서 여기서 탄식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네. 자, 다음에 하니 소리 웅장하여 산천이 울리는지라. 아, 소리가 웅장하고요 산천이 울린대요. 그 정도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이 큰 이러한 대포가 큰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 아이가 얘기한 이러한 모습들이 모두 비범한 을 갖다 보여주는 이러한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합니다. 자, 승상이 밑에 영을 구하더니 이제야 만났도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얘기했어요. 봄날이 심히 고난데 무슨 잠을 이리 오리 자냐, 일어나 앉으면 물을 말이 있다 라고 했더니 그 밑에서 뭐 단잠을 왜 깨우냐, 배고파 심란하니 말하기 싫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승상이 어른을 공경치 아니하느냐, 눈 들어보면 잘 알 건데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보더니 자, 일어나 앉으며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거늘 승상이 또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두 눈썹 사이에 천지 조화를 갈무리하고 가슴 속에 만고 흥망을 품으니 진실로 보였다.
영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이가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구나. 이 아이는 진짜 영웅이 될 만한 그러한 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승상이 명감이 아니면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명감이라는 표현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사람을 알아보는 뛰어난 능력이라는 측면 나와 있죠. 이것이 아니었다면 누가 알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승상이 이렇게 명감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역시 또 표현 방법은 서리적 표현을 갖다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중략 부분 줄거리가 잠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소대성이 집에 묵게 됐고 그 다음에 딸과 부부의 연을 맺으려고 했었고 그런데 승상이 죽자 아들들이 대성을 제거하려 했었고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영고사 넘겨서 공부하다가 호황이 난을 일으킨 소식에 산을 나가게 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산을 나가면서 거기에서 보면은 스님에게는 보험을 받고요. 이승상에게 갑주를 받고 한또 역시 사람에게서는 이렇게 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지금 보면은 활용이 난 이승상과의 이러한 모습이 또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자 마중나가 묻습니다. 상공이 해동 소상공 아니십니까? 누가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그 대성을 갖다 얘기합니다. 동자 어찌나라 아는가? 소생이 놀라 묻자 동자가 자 우리 노야의 분부를 받들어 노야는 이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승상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흔히 말합니다. 이승상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또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바로 뭘 보입니까? 바로 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노야의 분부를 받들어 기다려주고 합니다. 노야라 하시는 누구냐? 어찌 어른의 존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연이 알 것입니다. 라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이 동자를 따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 노인이 있는데 자줏빛 도포를 입고 있습니다. 거기다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다 어떤 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는 매우 높은 이러한 그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책상에 의지해서 다 앉아 있는데 봤더니 평주 이승상이랍니다. 승상은 별세에 한 지 오랜데 왜 어떻게 이렇게 계시지 하면서 뭔가 너무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나 반갑죠. 그죠? 자, 그래서 막 가서 손을 잡고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 그대를 청하였으니 기쁘고 슬프도다 라면서 자 이렇게 승상이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동자를 명해서 전역을 제축했고요. 자, 내 자식이 무도하여 자식은 아까 얘기했던 세 아들들이 무도해서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 그대는 대인군자로서 누가? 바로 여기 나오는 대성이라는 인물 자체가 대인군자로서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 모두 하늘의 뜻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성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나왔을 뿐이고요. 그 자객을 보내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래지 아니해서 얼마 후면은 분명히 공명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성부시라고 있네요. 그리고 또 용문에 오른다면 용문이라는 것 자체는 입신 출세를 한다는 거네요. 자, 그래서 하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마라. 자신의 채공과의 약혼을 잊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체는 앞으로 분명히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암시하는 거죠. 복성부시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갑주를 주었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갑주. 이 갑주라는 것은 갑옷을 갖다 얘기하고 주는 투구를 갖다 얘기합니다. 자, 이 갑주는 보통 물건이 아니면 자 입으면은 유익하답니다. 그리고 남에게 해롭고 창과 이렇게 검이 뚫지 못할 것이다. 자, 천하의 보배라고 얘기했고요. 그대를 잊지 못해서 주는 정리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용의 비늘같이 광채 찬란한 그런 아주 대단한 거라네요. 그래서 기뻐서 얘기했대요. 이 옷이 범상치 아니한데 근본을 알고자 합니다. 라고 했더니 천공의 조화다. 귀신의 공역이다. 그래서 보신갑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시고 나서 이제 또 얘기합니다. 칠성검, 보신갑 다 얻었다. 칠성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누가 그 스님께서 주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청충말. 자, 이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밑에 그런 얘기합니다. 거기 하나 지금 적장은 천상 나타의 제자 익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익성이라는 인물 자체도 천상 나타의 제자라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익성도 적강한이라는 인물이라는 거네요. 복국이라 호국 왕이 되어서 중원을 침노하니 지혜와 용맹이 범인과 다른지라.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라고 자 이렇게 명시하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청춘말을 어찌 얻을까요? 어찌 공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거 얻을 수 없는데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동해용왕이 그대를 위해서 이리 왔으니 자 여러분 아시죠? 아까 동해용왕 누구였습니까? 대성이 원래 이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왔으니 자 역시 대성을 돕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일 5시에 얻을 것이니 급히 공을 이루라 라면서 또 역시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오래되었으니 중국은 익성을 대적할 자가 없다. 황제가 지금 미태하다. 아주 미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머물지 말고 빨리 가고 할 말이 이렇게 끝없이만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그냥 자고 가라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딱 보니 깨었어요. 잠에서 이제 깼습니다. 바람이 휙 불고 그런데 잠에서 깨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갑옷과 투가 놓여있거든요. 아 이런 모습들은 다 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하나의 이승상을 다시 만나서 조력자의 이러한 그 인물을 보여주는 이승상을 갖다 봤고요. 자 그리고 나시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그 문제 나와 있는 것 확인하시고 129페이지에 다른 장면 더해서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에 여러분 129페이지 다시 보시면은 거기 각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각설이나 차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고전수에서 가끔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소생이 자객을 베고 종일토록 가더니 문득 대해 큰 바다를 당도함에 살피되 배가 없어 건너기 망연한지라 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전소설은 나왔는데 앞에 얘기를 갖다 쭉 앞에서는 우선은 전적인 얘기가 뭐 아무래도 대성이란 인물이나 이승상이란 인물이나 원래의 인물대로 그대로 이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쉽게 이제는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뭐 모의고사 같은 데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와요. 앞에 줄거리도 없는 것처럼 줄거리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줄거리가 있든 뭐 하든지 간에 인물들의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죠? 이름이 바뀐다 치면보다는 인물을 갖다가 제시하는 것이 바뀌는 거죠. 그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를 어릴 때 부르는 또 다른 이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그 과거에 급제한다든지 어떠한 그 뭐 잘 일을 갖다 치름을 해서 왕이 또 다른 직책을 줬다라고 하면 직책명으로 막 바뀌게 돼요. 근데 그 앞부분 내용이 없이 그냥 뒷부분 내용이 나와버리면 직책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아주 허다하거든요. 그때 인물을 갖다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보시면 갑자기 소생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 소생이 보면은 자기 자신을 좀 붙여서 얘기할 때 표현하죠. 자객을 베고 종일토록 가더니 여러분 자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자객이라는 것 같은 경우 언제적입니까? 여기 자체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바로 누구? 앞에 있었던 바로 조력자. 지금 현재 있었던 이승상이라는 인물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세 아들이 바로 이 대성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갖다가 끌어들였었다라는 얘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자객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자체는 이승상이 죽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자객이 침범하여 여기에 있던 소생을 죽이기 위해서 있었던 그러한 장면인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는 자객을 죽이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온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대해를 당해 큰 바다에 당도했는데 세상에 배가 없어요. 건널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한자성어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립무원 그죠? 자 잠깐 좀 생각해 본다면은 고립무원 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진퇴양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사면초가 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늘으로 탄식합니다. 청풍이 근데 쫙 일어나고요. 갑자기 저기서 저 소리 바로 피리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네요. 그래서 불렀죠. 해상의 어옹은 여러분 어옹은 바로 고기 잡는 이런 늙은이를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어부입니다. 길 막힌 사람 좀 건너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왔어요. 와서 보니까 누구예요? 청의동자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것처럼 푸른 옷을 입은 산의 아이입니다. 바로 신선의 시중을 드는 이란 아이라는데요.
자, 그래서 딱 봐도 일반 사람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무지한 눈이 선동을 모르고 배를 청하였으니 죄를 용서해달라 라고 했더니 약수랍니다. 여러분, 약수 삼천리에 어찌 어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약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신선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국 서쪽의 아주 전설송의 이러한 그 강이랍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러한 길이가 오기도 보면 3천리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거기에 도대체 이렇게 배가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배를 저어서 언덕에 내려다 줬대요. 그랬더니 내가 알기로는 약수는 이게 서천대 어마어마한 바다인데 어찌 이렇게 순식간에 데려다 주십니까? 라고 이제 뭔가 난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동자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동해 용왕의 명을 받았다. 아하! 그렇다면 아까도 있었지만 동해 용왕의 이란 그 말을 갖다가 구해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여기서는 동해 용왕이 또한 이렇게 자식을 또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묻되 바로 뭐하고 있어요? 역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 모습 보입니다. 상공을 건네미 바로 이만 바다를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소매에서 뭐가 나옵니까? 선과를 하나 이렇게 또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이 받아보니까 정신이 아주 상환한지라 제3 살해하고 자 급히 또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하직하고 그리고 배를 돌이켜서 표현이 가버렸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는 그 하늘에 이렇게 산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닿아 있고 시내를 쫓아 석벽을 사이로 올라가고 막 지금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어요. 그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절이 있네요. 그래서 절이 도착해서 노승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어떻게? 존객이 오시되 나가 맞지 못하니 죄를 사소서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황망하게 담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승은 또 인도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정처 없이 다니는 객을 이같이 관대하시나이까? 라고 했더니 상공댁 금은 수천 양이 이 절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바로 아버지 처음 이제는 그 본인이 이제 태어났을 때 바로 그 아버지가 바로 뭐였어요? 절에다가 많은 금은 보화를 이렇게 기부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처님께 절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올리시고 막 그러고 나서 얻은 게 누구였어요? 대성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로 절입니다. 그 절에 그래서 상공 때 금은 수천 양이 이 절에 있다. 생은 본디 공곤 학원을 무슨 금은이 있겠습니까? 나는 원래 공곤 아주 가난하다 라고 한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금은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웃습니다. 이 땅은 서천 영보산의 청룡사라. 수십 년 전에 부처의 명을 받자와 상공댁에 가온즉 금은 수천냥을 시주하시기로 이 절을 중수하고 거기다 발원하셨다. 그래서 세존이 감동하여 상공을 지시하시며 상공 바로 너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상공이 소승과 5년 연분이 있으니 염려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희일비하여 머물며 노승으로 더불어 병석, 경문을 갖다 이렇게 배웠다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어디? 바로 세 형제에게 세 아들에게 바로 자객으로서 이렇게 본인이 잘못하면 큰일을 당할 뻔했던 그러한 장면 그걸 벗어나서 드디어 누구 이렇게 노승이 있는 곳까지 바로 방금 얘기했었던 바로 여기 청룡사 있는 곳까지 지금 오게 된 당도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한 노승도 역시 조력자로서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던 동해용왕의 이러한 조력자로서의 모습도 눈에 여러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전적으로 볼 때 우리 그 글에서는 지금 126페이지 지금 6페이지, 7페이지 이쪽에서도 보면은 조력자로서의 이승상의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서도 노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영웅소설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글이구나. 그래서 영웅소설의 일대기적인 면이 아주 강하게 특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글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웅 분담 소설의 모티프를 수용했고 부분적으로 이걸 갖다 변형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측면 그래서 지금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지위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소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자 나중에 문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다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